핀란드 여군이 조종하는 자주포. 주민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2017년 유럽에 첫 수출된 K9입니다. 이후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폴란드도 차례로 K9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옆 루마니아가 K9 유저 클럽에 공식 가입합니다.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들여 54문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K9이 수출을 계기로 해서 루마니아의 전투력 증강뿐만 아니고 유럽 지역에 우리 K방산이 진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수주는 유럽의 K방산 견제 속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EU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역내 방산 거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독일과 튀르키예 자주포를 고민하다 K9을 택했습니다. EU 국가들 간의 수출과 개발과 구매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이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유럽 시장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유럽에서 보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27년, 28년에는 다시 확장을 할 거다. 업체들도 동유럽을 중심으로 K방산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러시아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증강 중인 폴란드에 이어 올해 국방 예산을 45%나 늘린 루마니아에도 K9 자주포 수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중 현지에서 예정된 군 기술공동위원회에 우리 측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며 국회 인사도 우회 지원에 나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K2 전차 제작업체와 방사청 부장급 관계자도 지난주 현지에서 접촉했다며 루마니아는 EU 견제에도 K방산의 호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해군 주력인 안자급 호위함. 독일 모델을 자국에서 건조했지만 수입할 때보다 1.5배 더 비쌌습니다. 안자급을 대체할 헌터급은 더 심각합니다. 한 척당 72억 호주 달러, 통상의 3배인 6조 2천여억 원 수준입니다. 호주 조선업계 경쟁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헌터급을 줄이고 3,000톤급 호위함 11척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일본과 함께 우리 조선업계가 조달 후보로 공식 거론됐습니다. 실제로 호주 전력부장이 지난 3월 방한해 K조선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호주 함대를 찾아 한국산 호위함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방산협력을 계기로 호주와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MRO 진출 노력도 본격화됐습니다. 이미 7함대에서 우리 조선소를 실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들은 낙후된 미 현지 조선소 7곳의 신규 일감을 가져오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전체 함정 글로벌 시장의 50%가 미국입니다. 글로벌한 탑티어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어렵지만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 선박은 미국서 만들어야 한다는 존스법 극복을 위해 현지화 전략도 마련 중입니다. 위협에 맞서 3,600톤급 잠수함 3척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 정부가 지난주 차관단 방한 때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특정해서 시찰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일정 외에 해군 잠수함 사령부 방문 일정을 급하게 요청했던 차관단이 25일 진해 기지에서도 3,000톤급만을 콕 집어서 참관한 뒤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월 우리 방산업체가 참가한 현지 기술 미팅 이후 한국산 잠수함을 유럽 4개 경쟁사와 동급 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인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지를 달리는 차륜형 화포. 멈추지 않고 포탄을 사격합니다. 독일이 개발한 원격 조종 곡사포입니다. 2명이 운용하는데도 사거리 40에서 54km에 분당 9발까지 쏠 수 있습니다. 이 전력이 영국 차기 자주포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8년간 영국 진출을 준비해왔던 K9 개량형은 배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격차와 함께 유럽의 결속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상 장비를 주도하는 독일,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되도록이면 유럽산 제품을 쓰자고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국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노르웨이 신형 전차 사업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결과 한국산 K2가 우수했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2배 이상 비싼 독일산을 택했습니다. 나토 핵심 동맹국과 같은 기종을 운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미국 한국산 구매 자제를 광고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연합은 10년 내로 유럽산 무기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Car l'un des problèmes que nous avons en Européens, c'est que nous restons trop divisés en matière d'industrie de défense. Notre fragmentation est une faiblesse. 우리에게도 새로운 전략이 요구됩니다. 신규 시장 위주로 개척하고 유럽에는 합작 등의 현지화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례로 사격하는 자주포 포대, 차체 흔들림이 상당합니다. 고폭탄 사거리가 2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옛 소련의 152mm 화포입니다. 같은 전력을 보유한 베트남이 최근 2배 이상 날아가는 K9 획득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마저 탐낼 정도로 K방산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동유럽에서도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의 대량 구매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 등이 좋은 결실을. 이런 시점에서 유럽 일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예 한국산을 콕 집어 도입 자제를 언급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2위 방산 대국입니다. Acheter souvent américain, parfois coréen. Mais comment voulons-nous construire notre souveraineté, notre autonomie à terme, si nous n'assumons pas aussi de développer une industrie de défense européenne? 유럽연합도 지난달 유사한 전략을 내놨습니다. 현재 20%인 EU의 유럽산 무기 비중을 2030년 50%, 2035년 6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내 방산 거래 규모도 15%에서 3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러시아 위협 대비가 시급한 동유럽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불안한 재정 여건상 방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이 방산 잭폿 계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폴란드의 경공격기 FA-50, K9 자주포 등 1조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방산 수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력 상품인 2차 전지 양극재에 대규모 방산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폴란드는 미국, 베트남, 홍콩, 인도에 이어 단숨에 한국의 5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 K스탯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폴란드 수출은 90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습니다. 작년 폴란드 수출 성장은 방위산업이 주도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등이 포함된 무기류 수출은 6억 4,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6.9% 증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수출 실적을 반영한 항공기 수출은 5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폴란드 대상 항공기 수출 실적은 작년에 처음 잡혔습니다. KAI는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폴란드 공군의 FA-50 GF12대를 인도했습니다. 무기류와 항공기 항목을 합친 2023년 한국의 전체 폴란드 방산 수출액은 11억 7,200만 달러로 대규모 폴란드 무기 수출이 본격화한 전년보다 184% 증가했습니다. 작년 수출액은 하나로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